밴드를 산 다음에 도망가는 마술이었다니. 야, 너 똥 싸? 그러면 알겠습니다. 뿌직뿌직 해야 돼. 자, 후! 후후! 향기 나는 엉덩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과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팁들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해요. 초등학교에서 강의 팁. 자, 첫 번째. 간단하지만 자신 있는 그런 내용을 시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 실크입니다. 자, 이 빨간색 실크는 뭐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이거 펴서 보여줄게. 그냥 일반 실크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잘 묶어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총을 쏴주면은 얘는 놀랍게도 빵! 풀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간단한 실크 마술이었고요. 당연히 이게 끝은 아니겠죠? 빨간색 실크 한 장 더 있습니다. 자, 빨간색 실크 2장을 먼저 묶을 겁니다. 묶었습니다. 매듭.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이렇게 구겨서 선생님 주머니에다가 잠깐 찔러 넣을게요. 아, 이 주머니에 또 뭐 있냐고 의심하는 사람 있으니까 핸드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실크 있었어요. 흰색 실크. 자, 이 하얀색 실크는 이렇게 잘 동글동글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잘 말았고요. 그냥 티슈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잘 잡고서는 한번 입김을 불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얘를 먼저 묶었다는 겁니다. 자, 얘를 먼저 묶어 놓고 그 다음 얘는 이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없어졌다. 그러면은 빨간색 실크 2장 사이에서 하얀색 실크가 묶여 있게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그대로 당기기만 할 겁니다. 저거 우리가 누가 자,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마술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한 가지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과목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첫 시간에 마술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 완전 첫 번째 처음 시간에 보여줄 때도 있고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보여줄 때도 있어요. 자, 마술 수업이기 때문에 마술을 뭐 보여주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다른 과목에도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과학이라면 학생들이 신기할 내용들 있잖아요. 뭐 화학품을 섞어서 색깔 있는 연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던가 물이 가득 찬 컵을 뒤집었는데 물이 쏟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모든 과목에는 분명히 하나씩 있을 겁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뭐 복잡하기 어려운 그런 계산이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정말 뚝딱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논술 같은 과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보여주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걸 독서 논술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마 그 책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보여준다거나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죠. 그거의 앞부분, 자, 그것만 이렇게 인형극처럼 만들어서 30초에서 1분 정도 굉장히 뭐 길게는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자, 그렇게 해서 영화 시놉시스처럼 보여주면서 이 책에 대한 기대를 높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론 수업이 필요할 경우 지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거를 배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계속 앉아서 기다려서 이거를 인내하기에는 아이들의 인내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할 만한 거,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초등학교 강의 팁 두 번째입니다. 처음엔 수업 내용보다 즐거운 게 중요하다. 마술이에요, 이거? 우와, 내 1,000원을 가져가는 놀라운 마술이다. 이렇게 되나요? 밴드를 산 다음에 도망가는 마술이었다니! 이렇게 됩니까? 이거 마술 아니죠? 그리고 왕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되게 좋은 왕이었어요. 아니 저기 근데 어떻게 돼? 얘는 점점 포악해지겠죠. 웃어도 되게 포악해질 수 있어. 이게 뭐야? 자, 요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광대마냥 계속 뭐 수업 시간 내내 웃겨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딱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쾌하게 전달해 달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뭐 마술에서는 저 같은 경우 첫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마술과 마법의 차이, 뭐 아니면 마술과 사기의 차이.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냥 뭐 텍스트 읽듯이 쭉 읽으면은 애들 머릿속에는 사실 들어오지도 않고 수업 분위기는 계속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제일 심각한 거는요. 아이들이 아, 이 수업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술을 보면 보통 기분이 좋고요. 사기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라고 쳐보자. 야,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1억 사기를 당했어. 너무 좋아. 선생님이 드디어 사기를 당했어, 얘들아. 후! 후!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자, 반대로 마술을 봤어요. 근데 마술을 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아, 다 오늘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오늘 기분 진짜 안 좋아. 왠지 알아? 내가 마술 봤단 말이야. 너무 화나. 마술 봤어. 이런 사람 없죠. 반대의 상황이죠. 자, 성인들이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재밌는 부분이 가끔 이렇게 있으면은 그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시종일관 웃게 할 수 있다면은 뭐 저는 어쨌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아마 다음 수업에도 재미를 기대하고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웃다 보면은 분위기가 일단 편해집니다. 자, 분위기가 편해지면은 한마디 끼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게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데, 먼저 장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발표가 있는 수업이거나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업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마술 같은 경우에 수업이 끝날 때쯤에 발표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할 때 이제 수업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면은 사실 발표를 하려는 애들이 적어요. 근데 수업 때 계속 재밌게 하고 막 아이들이 서로 손들고 자기도 얘기해 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수업 마지막 발표 때도 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만 좀 해보고요. 시간이 남으면은 또 한 사람 해볼게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네? 자, 너무 많은데?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수업이 너무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단순히 이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풀어지다 보면은 너도 나도 얘기하는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목소리 큰 친구들은 더 자기 얘기만 하려고 더 큰 소리로 떠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마저도 자기 옆에 친구랑 얘기하느라 그렇게 수업이 분위기가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걸 써요. 적절하게 이제 끊어주는 건데, 말로 끊으시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야, 자 이제 그만 떠들자, 자 이제 그만 뭐 자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사가 직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통했었어요. 저가 일단 도움된 방법은 그런 분위기에서 얼굴 표정을 그냥 굳히고 가만히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저렇게 강사가 계속 말을 하면 학생들은 그 풀어진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가 계속 그냥 지속이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얘기를 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게 오지 않아요. 학생들한테는. 분위기를 환기시켜줘야 되는데, 물론 뭐 저 말도 분위기를 다르게 해서 전달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 말 자체가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남자잖아요. 남자 선생이 저 말을 분위기를 바꿔서 갑자기 자, 이제 그만, 그만. 요즘에는 이것만 해도 민원에 걸립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러면은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농담의 분위기가 지속하기 때문에 애들이 얘기를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얼굴을 굳히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학생들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점차 소란이 잦아들겠죠. 저는 그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물론 뭐 말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일단 저 방법을 계속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커요. 물론 목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애들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힘든 거는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쌓이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곱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곱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말 없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저는 많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저는 일단 제가 마술을 할 때 스토리텔링을 사용을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뭐 그거죠. 마술을 보여줄 때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보여줘요. 요거는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랑색 미라는 너무 많이 울다가 머리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슬퍼. 아. 자, 그 다음에 빨강색 미라는, 잠깐 조용. 빨강색, 막 피, 막 불, 막 이런 거 나온다 또. 잔인한 거 아니라고 했더니. 빨간색 꺼냈더니 다른 학교 애들도 막 그래. 오, 불타 죽었어. 잔인한 거 아니라고 했지. 선생님이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빨간색 미라는 그렇게 불쌍하게 죽지 않았어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빨간색 미라는 케찹을 빨리 먹으려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래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굉장히 불쌍한 친구입니다. 선생님 이거 바로 얘기할게요. 노란색 미라는 똥이랑 오줌을 못 넣어서 노랗게 질려서 죽었습니다. 자, 학생들이 웃을 수 있는 재밌는 얘기와 동시에 마술을 하면은요, 그 마술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다른 과목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 얘기가 무슨 뭐 거창한 수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수업과 관련이 있었나요? 수업과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효과는 어때요? 학생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웃음이 터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 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저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수업에 집중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들을 계속 던져줘야 돼요.
자, 근데 계속 던지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물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소재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시면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도파민이란 말 많이 쓰죠. 뭐, 그리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계속 이게 도파민이 자극돼서 좋지가 않다, 뭐 이런 거. 근데 애들은 아직 어른들보다 작은 것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유튜브 쇼츠처럼 막 계속 뭔가가 전환되는 그런 것까지 전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소한 걸로도 쉽게 애들이 웃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무언가를 풀어 넣어주기만 하면은 학생들한테는 그게 유튜브 쇼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업 때 우리는 보여주자고요. 자, 어른들은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걸 봤을 때 저게 대체 뭐가 웃기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있죠. 자, 왜냐하면 우린 너무 익숙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다음에 다음 수업 때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한번 툭 만들어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수업의 분위기가 환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항상 웃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수업 듣잖아요. 근데 재밌게 항상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말투가 재밌다거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선생님들 수업에는 귀를 기울였거든요. 근데 그냥 교과서만 문제집 이렇게 쭉 그냥 읽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열정적으로 하시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문제집만 읽다가 나가세요. 자, 근데 이런 수업에서는 잠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뭐 한 번 놓치면 당연히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만 그랬나? 어쨌든 돌이켜 봤을 때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저는 최대한 수업 때 그냥 웃긴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스운 선생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조만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만 자 수업을 진행하면은 애들이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겠죠. 수업 재밌었어? 물어보면 수업 재밌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되게 웃겨. 이런 말 하겠죠. 자, 선생님 되게 웃겨. 이게 결국은 수업 재밌어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는, 어우, 수업에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 다음 수업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으면은 수업이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그저 그냥 다음번에 또 가고 싶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어쨌든 첫 번째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수업 내용이요? 그거는 그 수업 내용 구성하는 건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수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한다. 그리고 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쭉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가 됐으면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